안녕하세요, 솔로플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남성들과 여성들, 더 이상 한국 남자들은 힘을 쓰거나 강자,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간추린 뉴스를 보면요, 이혼한 남편이 로또 1등에 24억짜리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별거 중이었는데 내가 로또에 당첨되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니까 이 전처가 그 로또에 당첨된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별거 중인 그 전 남편을 그 성폭행했다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또 1등에 당첨된 3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에게 당첨 소식을 알렸다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전해졌는데요. 그 억울한 누명을 쓴 남편에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당연한 거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2013년에 결혼해서 두 자녀를 두고,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툼이 잦았고, 2020년에 전처가 한부모 가정 혜택이 좋다며 위장이혼을 제안해서 동의하에 협의 이혼을 했는데, 이후 두 사람은 3개월 동안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결국 별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처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채 알아서 데리러 가라, 난 책임 못 지겠다 하고 떠났고, 그 제보자는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 이제 남편이죠, 로또 1등에 당첨됐는데 세후는 약 16억, 세전은 24억 당첨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한 아내가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웠나 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걸 생각해서 이제 돈을 좀 이렇게 좀 줬나 봐요. 전처가 거지처럼 살고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다, 애정을 생각해서 위자료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감사 인사를 했던 전처가 돈의 출처를 이제 묻기 시작했고, 결국 로또 당첨 사실을 털어놓으니까 전처는 1억을 더 달라, 그리고 살 집을 마련해달라, 1억에다가 살 집까지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전처는 시아버지였던 그 분에게도 연락해서 양육비를 선납으로 1인당 1억씩 받겠다고 2억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보세요, 인당 1억 원의 양육비, 그 다음에 또 자기에 대한 1억 원, 그리고 집, 토탈 돈을 다 뺏겠다는 얘기죠. 16억 받으면 절반 내놓으라는 뜻이에요. 이 같은 요구를 A씨가 거절하자 전처는 민사, 형사 소송을 걸었다고 협박을 했는데, 근데 그게 안 통하니까 주거 침입으로 강간 및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전처는 이혼 접수하자마자 별거를 했고, 내가 주거 침입해 성폭행했다고 법원에 거짓 주장을 했고, 그 집에 그 웹캠을 이제 있어서 보니까 같이 살았던 게 다 담겨 있었습니다. 성관계 역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1심 재판부가 봤을 때 웹캠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죄를 결국 선고를 했습니다. 전처가 이혼 당시 여성 긴급 전화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언급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제보자가 로또 1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고 나서야 고소한 점을 빌어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약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허다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만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치이고, 대한민국 남성들이 얼마나 불쌍하면요, 회사에서도 치이고 집에서도 눌리고, 그리고 한국 남성들의 심각한 상태가 통계로 나왔습니다. 한국 자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특히 남성 자살률이 여성 자살률이 2배입니다. 그리고 24일 통계청이 나온 겁니다. 국민의 삶의 질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가 국민의 삶의 만족도 6.4점, 10점 만점을 했을 때 전년 대비 0.1% 하락을 했고요. 삶의 만족도, 주관적 웰빙의 인지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요소 중 하나다.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가 2013년 5.7에서 2017년 6.0으로 증가한 뒤에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다가 21년에 6.3, 그 다음에 22년 6.5, 코로나19 이후 삶의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들어서 상승세가 꺾이며 6.4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켜봐야 할 사항이
이제 19세에서 29세의 만족도, 30세에서 39세의 만족도, 결과와 40대에서 49세 살면 만족도, 그리고 50세에서 59세 만족도, 60세에서 만족도, 골고루 0.1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OECD 평균보다 0.63이 남고요. 남자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38개국 중 만족도 순위가 33위 하위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당 자살률이 2022년 25.2명에서 2023년 27.3명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 남성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게 나오는 게, 지금 이제 한국 여성들의 자살률보다 한국 남성들의 자살률이요 훨씬 높습니다. 2014년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남성의 자살률이 38.3명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자살률은 16.5명이죠. 그래서 OECD에 작성하는 국제 비교 자료 기준에 의하면 한국의 자살률은 2021년 10만 명당 24.3,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 다음은 리투아니아, 그리고 슬로베니아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요, 한국 남자들이 참 좀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뉴스에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제가 또 알려드리는 것 중에,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이 얼마 전에 중개사에서 1타 강사로 불리는 분이 있었죠. 사망했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분야에서 1타 강사로 알려지신 분이, 남성이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에 맞아서 숨지는 사건이 터졌는데요. 우린 결과잖아요, 결과. 이 결과에서도 좀 뭐랄까, 남성에게는 불리하고 여성에게는 유리한 사법적인 판단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제설할 때 남성 공무원들의 불만이 폭주를 했다고 합니다. 제설하는 여직원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입사한 지 8년 됐는데 눈 같이 치우는 여직원 한 명 못 봤다. 제설 작업하던 남성 공무원들이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여직원들 구경하면 커피 마십니다. 잘하네, 잘 치워줘. 왜 눈은 남자만 치우는 거냐? 남자 공무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제설 대부분 남성 공무원이 동원되는데 이게 왜 남녀 평등이 안 될까요? 이런 제설 하는 거는 왜 남자만 해야 되고 당직은 왜 남자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근데 눈치 온 거는 나랑 상관없는 상황이긴 하는데, 저런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혼자 돕겠다고 나서면 여자들끼리 유난 뜬다, 오바한다, 혼자 튀려고 한다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 여자들끼리는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도와주는 것도 눈치 보이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남자들을 안 도와준다고 하면, 결론은 여론이 남자를 도와주면 나댄다, 네가 뭔데 남자들이 할 일을 네가 도우냐, 이렇게 해서 왕따 아니 왕따 이짐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성들은 항상 보면 여론전에 휘말리고 감성에 휘말리는, 항상 선동에 휘말리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틀이 돕겠다고 나서면 유난 뜬다고 비난을 한대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핑계가 눈칫밥이 피곤해서 도와주지 않는다. 참,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더 이상 여성가족부의 역할,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더 이상 필요할까? 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보면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남편을 살해하고 아내가 흉기를 감추고 119에 신고를 했는데, 심신미약, 징역 3년.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년입니다. 또 심신미약입니다. 아까 앞전의 사건, 그 사건은 또 안 그래요. 남편을 흉기로 살해했는데 범행을 숨기고 119에 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 부장판사 신진우,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고 합니다. 새벽 경기 한 아파트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졌는데요. A씨는 범행 도구 신발장에 감추고 119 신고에 신고를 하고 그랬는데 2019년부터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얘기했답니다. 보세요. 범행 도구도 숨겼죠. 그럼 치밀하잖아. 계획범죄잖아. 그죠? 그리고 치밀한 그런 계획하에 남편을 죽였죠. 그리고 같이 몸을 맞대고 사는 남편을. 그런데 자기가 정신병이라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남자가 그런 걸 주장하면 받아들여질까? 지금 사법부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죠. 지금 이런 걸 저희가 목도할 때 과연 대한민국이 여성들이 약자일까요? 강자일까요? 저는 이 말을 남기면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